안녕하세요. 경리TV 한나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왔고요.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격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취업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일,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인뮤지스 경리인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연예인 경리분이 아닙니다. 그 경리님은 아주 이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겠지만 괜히 생뚱맞은 뚱뚱한 아줌마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죠? 죄송합니다. 20년도 연말정산에 자료를 안 보내서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20년도 것인데도 수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20년도? 21년도 연말정산은 이번에 끝나는데 20년도는 인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요번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 개년인가 3 개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 것도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21년도에 대한 신고는 인제 5월 달에 인제 아니야. 2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회사에서 끝났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인제 서류가 누락됐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본인이 따로 인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때 별도로 하셔도 돼요. 근데 또 그거에 더 작년 거다? 그것도 가능해요. 5월 달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홈택스 들어가시면 그때 되면 종합소득세 하고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해 놔요.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수종의 신고 후에 건강보험 환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 측으로 안내장을 발송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담당자가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수종의 신고를 일단 하면은 건강보험 측에서 알아서 정산해서 환급이든 추가 납부든 해 가지고 4월 달 고지서에 나옵니다. 근데 인제 보수종의 신고를 할 때 인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4월 달 고지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고지서에 이제 분할 납부니까 금액이 쪼끔씩 나눠서 나오겠죠. 근데 환급은 4월 달 고지서에 한꺼번에 다 나오긴 할 거고요. 여튼 그래서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더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 매년 월급이 조금씩 오를 거니까. 안 오른다면 동일하다면 화이팅. 만 원이라도 올랐으면은 추가로 더 납부하는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보수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정산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정산은 작년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납부했던 것과 이 사람이 실제로 받았던 소득과 비교해 가지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분은 인제 직원한테서 인제 고지서대로 떼는 회사라면은 직원한테서 그만큼 더 떼야 되는 거고요. 환급이 나오면 그 직원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월급에 포함해서. 근데 요율대로 떼는 회사라면은 이미 그 요율에 맞게 떼 놨으니까 직원한테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회사 쪽에서 돈 받고 더 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월급을 계산을 할 때 뭘로 했느냐, 고지서대로 했느냐 아니면은 요일대로 했느냐의 차이로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무계산서 발행 전 영업부서에서 마감을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전화리얼이 계속 연결돼서 마감을 해 주십니다. 저는 세무계산서만 발행하는데 마감 내역에 전화리얼이 계속 있어서 네 당연하죠. 이거는 작년에 돈 아직 안 받았으면 그 내역이 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되죠. 아직 못 받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2월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월이라면 인제 매달 마감을 해 가지고 전달에 나 인제 못 받았던 거라든지 지급하지 않았던 거라든지 그런 게 인제 전월, 2월, 차월, 2월 되는 것이고요. 차월, 2월 해 가지고 다음 달에는 전월, 2월 받은 거고요. 만약에 인제 1 년에 한 번씩 마감을 한다라면 네 전기 2월, 차기 2월 요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직원에게서 작게 징수하면 이거는 건강보험처럼 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각 개인에게 연금에서 환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냥 고지서대로 떼시는 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이나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정산을 추후에 실제 소득에 맞게끔 정산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서요. 그냥 그 연도의 고지서에서 책정돼서 날라온 그것만큼 급여에서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고 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올랐다 그러면은 따로 이거는 보수총액 신고하지도 않잖아요. 왜 안 하냐면은 나중에 한 중후반기쯤에 우리 2월 달에 그 연말정산한 국세청으로 넘어간 그 소득 자료를 인제 국민연금이 가져가서 그것대로 인제 월급이 올랐으면 그때 인제 업을 시키는 거죠. 근데 따로 정산을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월급이 줄었으면 정산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정산을 따로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연금은 낸 만큼 노후에 받는 거잖아요. 보수종이 신고를 적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보수종이 신고 적게 하면은 나중에 다 들통나요. 왜냐? 우리 연말정산했잖아요. 국세청에 이미 소득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보수청에 신고해서 정산보험료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한번 정산을 했지만 나중에 또 국세청 자료를 받아와서 그만큼 차이가 생기면 다시 한번 "너네가 보수청에 신고한 거랑 국세청 자료랑 다르니 소명해라. 왜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별 소명할 거 없으면 이만큼 추가로 더 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따로 전월 2 월분은 거래명세서 따로 발행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따로 이번 달에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2월 말에 입금되었는데 클레임이 발생해서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서 입금되었습니다. 그럼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 끝나는 건가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늘 입금된 것만큼 마이너스로 인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고요. 매출 애널이나 이런 걸로 처리를 할 수는 있겠죠. 이건 뭐 회계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것도 회사마다 달라서 매출 애널이나 뭐 할인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마이너스로 세금 계산서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증빙도 있고 명확한 방법이죠. 거래 명세서는 꼭 사인을 받아야 하나요? 못 받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거래 명세서는 사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은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되는 거라서 그 물건을 인수했다라는 그 날짜와 그 도장 혹은 사인 이런 것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불가피하게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는 격리만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각 부서, 각 사람별로 각각 따로따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만드시면 돼요. 지출결의서는 꼭 격리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출결의서는 격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직원이 몇 명 없고 하면 그냥 격리가 다 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출을 결제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를 하면서 뭐 이런 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 그거를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결제 라인에 따라서 부서장이든 대표든. 그래서 그거를 결제 의뢰를 하는 서류라 그거를 결제를 다 받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제 최종 결정권자가 인제 결제를 한 완료된 지출 결의서를 경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리는 그걸 보고 '아 결제가 다 끝나서 얘는 돈이 나가도 되는 거구나.' 해서 그거를 돈이 나가는 거죠, 자음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인제 원래는 각각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지주결의서를 다 따로따로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직원이 몇 명 없고 그러면 좀 격리가 대신 다 써 주는 경우도 있죠. 딱 일 주일 됐네요, 간 게. 지난주 수요일 날 제주도로 출발을 해서 인제 좀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방탄 콘서트 티켓팅이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인제 PC방에 가려고 했지만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었더라고요. 그거를 당일 알았어요, 수요일 날. 그래 가지고 헐레벌떡 제주도에 PC방이 어딨나 이미 다 찾아 놨었는데 첫째 날에 있을 때. 근데 둘째 날로 목요일인 줄 알고 인제 급하게 그 근처에 PC방이 있는지 막 검색을 하고 막 그래 가지고 티켓팅을 했죠. 그래서 여행은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첫째 날은 인제 뷔페를 먹었는데 뷔페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됐고 둘째 날은 그 천지연 폭포 그리고 시장 갔다가 무슨 레일바이크도 타고 빛의 벙커 PC방을 갔죠, 저녁 먹고. PC방에서 티켓팅을 하고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에는 원래는 성산일출봉을 올라가려고 했으나 너무 힘든 관계로 우도만 들어갔다 왔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안타깝게 못 가고 우도만 배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냥 또 집에 왔어요. 되게 짧은 여행이었는데 그 중간에 티켓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 너무 힘들었다는 거. PC방을 찾아서 그걸 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제주도잖아요. 제주도에도 물론 팬이 있겠거니 했지만 진짜 PC방에 가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또 그 티켓팅을 하려고 PC방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성공을 했나?' 이러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하니까 인터파크에서 했거든요. 근데 뭐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대기 인원수가 뜨더라고요. 그 외에 경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홈택스나 이런 데 뭐 신고 기간이나 그런 연말정산이나 간서 서비스 이런 거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대기 인원이 뜰 때가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인터파크도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 대기 인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기 인원이 떠서 그걸 기다리면서 원래는 나름 또 영상을 찍는 사람으로서 티켓팅하는 것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찍고 그냥 핸드폰으로 예매를 한 거죠, 티켓팅을. 그랬는데 핸드폰이 제일 빨랐어요. 컴퓨터 PC방 컴퓨터 느려. 핸드폰이 제일 빨라 가지고 핸드폰으로 좋은 자리를 하나 얻고 그다음에 인제 컴퓨터로 대기 인원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 그걸로 하나 더 해 가지고 총 2번 갑니다, 방탄 콘서트는. 근데 아까 그 PC방에 왔었던 그 어린 아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기 인원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세려 고침을 했나 봐요. 그럼 계속 대기 인원수가 미뤄지니까 쪼끔 안 된 것 눈치가 좀 그런데 저는 뭐 성공을 했다는 점. 그래서 아주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여행하면 기억나는 게 방탄 티켓팅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좋은 자리를 구했으니까 내일 갑니다. 그래서 내일 가고 일요일 날 가고 토요일은 극장에서 보고 그래서 총 3 일을 다 즐깁니다. 그러면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일교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개인과의 격리 업무 대행 서비스, 멤버십 한정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